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 전화번호 주세요. 연락하라 그러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건지.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히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지금은 안보 전문가로서 안보에 대한 관심과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건을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자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이게 전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건을 놓고 전쟁이라고 판단을 하면 국회를 거쳐서 전쟁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났을 때 작전 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갖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권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선포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또 전쟁이라고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대통령이 합의했을 때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때가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상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일은 아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미군들이 한반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을 막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군이 먼저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공격을 당장 받는 그 전방에 있는 부대들 또는 후방에 주요 시설을 이제 아마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해커들이 많기 때문에 일거에 철도, 전기, 교통, 항공기라든지 특히 우리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아마 순식간에 먹통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화재가 나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전쟁의 징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참모진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통일부, 외교부 장관, 소위 말해서 안보실에 있는 그러한 실무진들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욕을 했더라도 이것을 전쟁이라고 본다 그러면 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 침투해가지고 천안함을 격침을 시켜서 45명을 살해했잖아요. 또 그 뒤에 연평도에다가 로켓을 300발을 쐈고 또 그 뒤에는 비무장지대에 우리 순찰로에다가 지뢰를 매설해서 아군 병력들을 상해를 입혔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 전쟁인데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거를 전쟁이라고 규정을 해서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전쟁에 휩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규범이라든지 또 우리의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경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사실 그 주기도 일정치가 않고 또 정치화 시켜가지고 이거 뭐 군사 독재 시절이냐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사이렌이 울리도록 돼 있고 국민 행동 수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지하시설로 아파트 주차장이 되어도 좋고 빌라의 지하시설이 돼도 좋고 지하철이 돼도 좋고 일단 거기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 기울여서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행동이라는 거는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일단 모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그걸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도록 돼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통제에 잘 따라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사이렌을 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그 안전 관련된 그 메시지들이 전화기에 뜰 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떠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게 나오는 소리가 이제 높은 피치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 대해서도 좀 듣기 싫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안전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들어둬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산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알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먹통이 되는 게 전화기일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일본의 예를 들면 지진이 났을 때 휴대전화 중개소나 뭐 이런 거 다 망가지니까 이거 복구하는데 한 달 걸렸다고 그래요. 휴대전화가 한 달 동안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공중전화도 지금 다 없애버렸잖아요. 집에 전화기 없는 분도 태반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생활이 한순간에 아마 불편해질 겁니다. 통상은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비행기가 와서 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미사일들이 날라오니까 미사일이 날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이렌이 울리는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서 날라오는 시간이 한 3, 4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보 시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미사일. 그전에는 북한이 포를 쏘는 거였는데 이제는 드론까지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하면 불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불이 한두 군데 날 때는 소방서에서 불을 끌 수가 있는데 5군데, 10군데, 100군데 이렇게 되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상자들이 100명 이내거나 이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이나 이런 데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부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병원 자체가 공격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집으로 가야 될 거고 간호사들도 아마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병원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의사나 간호사 중에 집으로 가지 않는 병원은 국립병원들, 국립의료원 같은데, 그 다음에 군병원들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돈이 별로 안 되더라도 이런 병원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병원을 왜 유지하느냐, 이런 돈을 왜 쓰느냐 하지만 이 전쟁이 날 확률이 뭐 1%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쏘는 것도 소리도 크지만 날라와서 맞을 때 소리도 꽤 커요. 찢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근데 이제 이 소리도 소리인데 압력이 사람 몸에 닿게 되고 파편이 닿게 되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이유는 큰 파편이 몸에 부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폭압이라는 것도 이건 무시 못해요. 쉽게 말하면 소리인데 큰 소리가 나면 뇌가 찡해지면서 사실은 뇌가 피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게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요새는 다 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옛날 내가 군생활 시작할 때는 80년대 때는 그런 거 없이 총도 쏘고 기관총도 쏘고 무슨 뭐 포도 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좀 귀가 들리는 게 조금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장애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자신은 지나칠 정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차에는 비상용품이 다 있고 저희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무거운 거를 왜 차에 싣고 다니느냐, 기름값만 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일단 집으로 집결을 해서 서울 지역을 강남으로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강아지 데리고
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지금 다리가 거의 30개가 좀 넘을 거예요, 아마. 다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강북에 있는 것보다는 강남 쪽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강남 쪽에 있는 것이 서울 방어에도 좋고 그래서 일단 뭐 저희 가족 얘기니까. 근데 제 말 잘 안 들어요. 전국을 다 노릴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본부들, 통신 이런 데 때리는 거는 뭐 상식이니까 이런 지휘본부나 통신 이런 시설들이 전국에 있거든요. 그거 아마 다 1차 목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싫어하는 비행장 같은데 이런 데가 또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군 시설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사드 때문에 뭐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그게 뭐 있다고 그래서 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없는 것보단 낫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서울이 됐던 평양이 됐던 대도시는 전투하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면 모든 건물은 하나의 숨는 곳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건물에 방어하는 사람은 방어를 하려고 숨을 거고 사람들이 숨어 있으니까 공격하는 사람은 그 건물마다 다 들어가서 방어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건물들이 폐허가 될 수밖에 없고 방자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특히 서울같이 큰 데는 부대를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돼요. 북한도 아마 그거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도시들, 우리가 도시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작전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울 같은 데 폭격을 한다든지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이 있으나마나지 뭐 물론 뭐 비바람 정도 해주겠지만 그러면은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능을 못하게 해서 방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는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린애 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서울에 방어력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방벽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 전화번호 주세요. 연락하라 그러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건지. 옛날 말로 하면 토치카라고 하는데 빵카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기관총을 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화책을 보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 난공불락이다. 공격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서울 방어에 신경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시험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왜 우리 벼락치기 하잖아요. 시험 공부야 뭐 그렇게 한다. 벼락치기 하면은 기본은 할지 모르지만 1등을 못 하듯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전쟁 준비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엉뚱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오히려 이런 준비를 갖다가 안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곳은 도시지역은 모두가 타겟이에요. 북한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북한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물론 북한이 갑자기 공격은 못해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이 완전히 그냥 와해가 돼서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지 않겠다. 또는 한국이 미국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는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네 내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로 전쟁을 걸어오는 경우 이런 그런 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걔네들이 기습 공격을 할 거라고요. 기습 공격의 수단으로서 땅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능력이 있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5위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이버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기습적인 공격을 하면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은 여자가 갑자기 급소를 때리면 그 거인 같은 사람도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군이 움찔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이 제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시간이 아니라 이틀, 2주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2주가 걸린다 그러면 서울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계속 통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회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방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방을 맞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돼야 된다. 완벽한 통신. 완벽한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이만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기습 공격을 해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도 북한보다 많고 그 다음에 돈도 많아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전쟁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데 그래서 북한이 한 달 내지 석 달 만에 한반도 전체를 석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좋은데 전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길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이 나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북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둘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또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군복무도 해야 되고 이 군복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정신력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괜찮아야 돼. 우리는 고급 장비는 최고 수준인데 기본 장비가 부족한 게 많아요. 군대에 갔다 온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다시 잠깐 돌아가자면 탄약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특히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회사가 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힘이 있어야 자기가 먹고 살더라도 뺏기질 않지 기껏 열심히 일해서 벌어놨는데 깡패가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내놔 그러면서 다 뺏기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바다에서 특히 서해 바다에서 북한하고 싸워서 하여튼 이기거나 지지는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압도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특히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5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5위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에 우리라는 거거든요. 듣기는 좋은 얘기인데 그걸 믿고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자기는 학교에서 과목이 예를 들어서 10개 과목이 있는데 그걸 평균을 내니까 5위다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점수의 90%가 체육 점수다. 근데 갑자기 시험 볼 때는 체육 점수가 90점이 아니라 10점밖에 안 되고 국어 10점, 영어 10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5등 안에 들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이 5위라고 하는 그 근거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이 돼 있어서 우리네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대한민국이 군사력 세계 5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우리가 5위다, 15위다, 50위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5위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 안심이 방심이 되는 이런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군의 사기와 군기를 지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훈련을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핵무기는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인류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쓸 거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핵무기가 있어도 그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북한이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탱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그렇듯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어떤 상황의 99%는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핵무기는 문제의 1% 또는 0.1%만 핵무기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